다음으로는 이제 웅진 싱크빅에서 추천 시스템을 연구하고 또 개발하시는 이수진님께서 저희가 이제 챗 GPT를 어떻게 추천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챗 GPT와 추천 시스템 너희들 한번 만나볼래? 2시간 만에 만들어보는 추천 시스템이라는 부제와 함께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. 박수로 맞아주세요. 아침에 제가 보여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챗GPT와 추천 시스템 너희 둘 한번 만나볼래? 2시간 만에 만들어본 추천 시스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할 이수진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날씨도 좋으신데 주말에 여기까지 오신 그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먼저 제 소개부터 좀 할게요. 저는 현재 웅진 싱크빅에서 주 업무는 추천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고요. 최근에 제 개인 블로그에 오픈AI GPT와 같은 GPT API를 사용하는 뭐 파인튜닝 방법이나 이런 것들 좀 올린 게 있는데, 그런 올린 글들이 좀 기회가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초청받게 되었고요. 그래서 초청해주신 관계자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챗GPT 많이 써보시고 계시죠?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챗GPT는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. 저는 이 챗GPT 처음 나오고 나서 좀 되게는 처음에 좀 놀랬어요. 처음에 좀 놀래가지고, 이거를 그냥 한번 유료로 써볼까 해서 지금 유료로 구독도 해서 써보고도 있는데요. 써보면 써볼수록 되게 좀 무서울 정도로 느껴질 정도의 그 퍼포먼스가 나올 때도 있어요. 진짜, 와, 이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섭게 아웃풋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. 제가 발표자를 다 만들고 나서 어제 밤에 또 막 수정하고 막 이랬는데, 그 이유가 또 그 사이에 GPT-4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주얼 챗GPT라는 것도 나오게 됐어요. 이제는 그냥 단순히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,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다양한 곳에서 좀 적용하려는 그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. 또 저는 이제 어제 봤는데, MS에서 MS 오피스에 그 AI를 적용해가지고 PPT를 다시 뭐 새로 다 만들어준다던가, 뭐 워드에서 그 문장을 다 만들어준다던가, 이런 기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까지 보니까 전 되게 난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진짜 일자리가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무섭더라고요, 어떻게 보면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챗GPT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, 가끔씩 아웃풋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. 이건 지금 이 사진은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설명을 지금 제가 캡처한 건데요.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, 신라군주 선조의 명으로 적극적인 개혁을 시도하다가 사형을 당하셨대요. 이런 걸 보면은 아직 얘가 좀 그렇게 똑똑하진 않구나.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서는 되게 잘하는데 똑똑하진 않구나라는 것을 요즘 최근에 좀 많이 쓰면서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되게 신기하다라고 시작해서 구독으로 결제도 해서 써보면서 진짜 놀라운데? 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저런 이상한 아웃풋이 툭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이거는 어떻게 좀 잘 활용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에, 아니면 제가 살아가는 지금 그냥 일상 속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겠구나, 그런 다양한 아이디에이션을 좀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큰 변화의 흐름 안에서 단순히 그냥 올라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올라탈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이런 챗 GPT 같은 경우나 이런 뭐 GPT 계열 나오는 것들은 보통 이제 LLM이라고 많이 부르죠.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. 이 라지 랭귀지 모델들을 제공해주는 여러 뭐 API나 아니면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.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언급되는 오픈 AI에 제공해주는 API가 있고요. 그다음에 뭐 허깅페이스나 이런 것들도 있고, 기타 외에 GitHub에 뒤져보면 정말 많은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러면 이 많이 나온 이 라이브러리나 API들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으면은 좀 괜찮은 서비스, 내가 가지고 있는, 저는
추천 시스템을 좀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많이 연관 지어서 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?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추천 시스템을 활용할 때 약간 양손에 이 무기들을 가지고 같이 잘 연동해서 조합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해봤고요. 그 많이 고민한 것들을 저 팀원분들이나 아니면 지인들 그리고 제 스스로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보고 뭐 커뮤니티, 레딧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좀 정리를 해봤었고 그것 중에 하나의 아이디어, 한두 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추천 시스템에서 저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? 첫 번째 아이디어는 그냥 이 챗GPT가 굉장히 잘하는 영역이 있어요. 특히 제로샷 같은 영역을 굉장히 잘하는데,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인텐트,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쿼리를 날렸을 때 이 사용자가 질문의 의도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를 굉장히 잘해줘요.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제가 지금 가정한 거는 이제 사용자가 어떤 그 쿼리를 날렸을 때 그게 추천을 원하는 것인지 설명을 원하는 것인지 이런 로직에 따라서 만약에 사용자가 추천을 원한다라는 것을 챗GPT가 인지를 하고 그 추천을 원한다라는 그 어떤 답변을 해주면 그때는 추천 엔진을 로직이 돌게 하도록 구성을 할 수 있어요.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추천 아이템이나 뭐 어떤 그 사용자가 날린 설명에 대해서 어떤 뭐 쿼리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 그러면은 그 설명에 대한 분기를 태워서 로직을 또 태울 수도 있는 거죠. 간단하게 저 추천 엔진과 설명할 수 있는 저 이런 로직들을 같이 결합해서 추천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 시스템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. 또 다양한 아이디어도 있어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 선호도에 따른 추천을 할 수도 있는데요. 그러니까 사용자가 뭐 선호 태그가 있다. 이런 사용자 선호 태그가 있을 때 챗GPT한테 뭐 프롬프트를 잘 구성해서 이런 사용자가 있을 때 이 사용자의 특징은 어때? 라는 것을 뽑아낼 수 있어요. 그걸 뽑아내서 뽑아낸 데이터를 추천 엔진에 던져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만드는 추천 시스템 안에서 그 로직을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내주겠죠.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. 아니면은 뭐 신규 유저인지 휴먼 유저인지 뭐 기존 유저인지 아니면 만약에 더 액티브한 유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용자들에 대한 분류도 간단하게 간단하게 적용해서 활용해 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과거 사용자 히스토리에 따라서 추천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이템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템에 대한 핵심 내용이나 뭐 그 아이템에 가지고 있는 그 사용자들이 어떤 행동을 계속 보였을 때 이 사용자 행동 패턴을 여쭤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챗GPT를 많이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오른쪽 사진은 제가 실제로 그 챗GPT한테 물어봤어요. 내가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해.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된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해. 근데 너네 API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냐라고 답변이 왔는데 그때 이 챗GPT가 만들어준 이 프롬프트예요.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이걸로 가도 되나요? 네. 사용자 A는 한식과 일식을 좋아하며 중식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한 사용자는 최근에 뭐뭐뭐를 먹었어요. 라는 게 유저 프로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. 이 유저 프로필로 구성이 된 거를 프롬프트에 넣어요. 이 프로필을 가진 이 사용자가 다음에 먹을 만한 음식을 5건을 추천해 주세요. 라는 식으로 이 챗GPT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코드를 짜줬어요.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저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냐.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사용자 행동 로그가 쌓이게 되잖아. 이 행동 로그를 텍스트로 잘 이렇게 프롬프트로 구성해서 그걸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충분히 추천 로직에 잘 태울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에이션을 좀 얻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같이 공유 드릴 자료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추천인지 아니면 설명인지 아니면 추가 검색을 원하는 것인지 이런 로직에 따라서 추천 엔진이나 아니면 디스크립션 쪽의 로직을 같이 태울 수 있는 되게 간단한 추천 시스템을 같이 소개해 보려고 해요. 제가 부제로 이 발표를 2시간 만에 만들어보는 추천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 발표자를 만들기 위해 구성했던 코드가 2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부제로 좀 그렇게 정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오픈 AI나 저는 허기페이스를 또 활용했는데 이 허기페이스를 활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간단한 추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좀 공유 드리고 싶어요.
먼저 좀 데이터셋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이 데이터셋은 캐글에 올라와 있는 더 무비 데이터셋이라는 데이터셋을 활용했고요. 거기에 뭐 사용자 히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영화 데이터를 좀 사용했고 그 중에서 장르, 타이틀, 오버뷰 데이터를 좀 사용했습니다. 당연히 이제 추천을 돌기 위해서 이 저 텍스트들을 벡터 값을 뽑아야죠. 이 벡터 값을 뽑는 이유는 사용자가 내가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 라는 그 쿼리가 던져졌을 때 코사인 시뮬레이터, 그러니까 뭐 시뮬레이터를 구해서 아웃풋을 내주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죠. 그래서 인베딩 벡터를 뽑아줍니다. 인베딩 벡터를 뽑아줄 때 두 가지를 좀 활용할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오픈 AI에서 제공해주는 인베딩, 그리고 두 번째는 허깅 페이스,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오픈 AI에서 제공해주는 인베딩을 사용하려면 오픈 AI에 있는 인베딩 모델에 있는 그 인베딩.create로 해서 제가 원하는 모델을 넣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허깅 페이스에서는 허깅 페이스 모델이 좀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센텐스 트랜스포머를 좀 활용을 했어요. 이 센텐스 트랜스포머에서 포머 중에서도 또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, 그러니까 저는 멀티링거 모델을 좀 활용했거든요. 이 멀티링거 모델을 넣고 모델 좀 인코드를 하면은 그 텍스트에 대한 벡터 값을 뽑아줘요. 그래서 저는 이 예제에서는 허깅 페이스를 좀 많이 활용했어요. 허깅 페이스를 활용한 이유는 오픈 AI에서 제공해주는 저 벡터 값은 좀 사이즈가 허깅 페이스보다 좀 크기도 하고 허깅 페이스를 활용하면 다양한 모델들을 좀 적극적으로 갈아 끼면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허깅 페이스 모델을 좀 활용을 해봤습니다. 네, 제가 앞서서 사용자 의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의도 파악에 따른 그 레커멘드 로직을 좀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프롬프트는 제가 챗GPT를 총 두 번을 활용을 해요. 첫 번째는 사용자 의도 파악을 하는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거. 두 번째는 그 사용자가 내가 인스타그램과 비슷한 앱을 그 추천받고 싶어라는 그 로직을 돌았을 때, 그럼 그 저희가 받은 그 영화 데이터셋에 인스타그램과 비슷한 뭔가 컨텐츠를 제공해 주겠죠. 그러면 단순히 그 영화를 추천을 뚝 던져주셔도 상관은 없어요. 상관은 없는데 굉장히 좀 재미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챗GPT가 한 번 더 동작이 돼요. 사용자가 저런 의도를 가지고 저런 쿼리를 날렸는데 챗GPT야 너가 그 사용자한테 추천해주기 전에 어떤 소개 문구를 좀 작성해줘 라는 것을 한 번 더 태워요. 그러니까 두 번을 사용합니다. 그 두 번 중에 한 번이 이제 사용자의 의도 파악이에요. 여러분들이 오픈AI 챗GPT API를 보시면은 API 사용 방법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요. 이 오픈AI에 있는 챗 컴플리테이션 쪽에 그 GPT 3.5 터보라는 모델을 넣으면 챗GPT를 활용할 수 있고요. 이 두 번째 그 사진을 보면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사용자 퀘스천에, 그러니까 사용자 질문에 따라서 인텐트를 파악하는 어시스턴트라고 챗GPT한테 롤을 정해줘요. 이 챗GPT API를 활용할 때 저 롤에다가 시스템, 유저 어시스턴트 이런 것들 좀 넣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첫 번째 여기에다가는 이 챗GPT 너는 어떤 시스템 역할인데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어시스턴트야라고 아예 명시를 해줍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용자가 어떤 쿼리가 들어왔을 때 얘가 디스크립션인지 레코멘드인지 쇼 온리 카테고리, 그러니까 카테고리만 보여줘 라고 해서 여기 컨텍스트 뒤에 어떤 문구가 들어오게 돼요. 여기서는 지금 어떤 문구가 Tell me about Instagram이라고 나와 있는데요. 이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왔을 때 챗 GPT는 얘가 디스크립션이야 라고 인텐드를 파악을 해줘요. 그럼 얘가 만약에 설명을 원한다면 그 디스크립션이 나오게 되고 이 디스크립션에 해당하는 로직을 태우면 되겠죠. 그리고 이 세 번째 사진은 인스타그램과 비슷한 앱은 어떤 게 있어? 라는 사용자의 질문을 던지면 챗GPT는 저게 레코멘드다 라고 인식을 해줘요. 그러면 이 레코멘드라는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추천 엔진에 대한 로직을 태우면 되는 거겠죠. 그리고 제가 또 도움 메시지를 아까 제가 인사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을 때 어떤 도움 메시지를 세팅해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또 챗GPT를 활용을 했어요. 그러니까 두 번째로 활용할 방법이죠. 그러니까 이 사용자한테 아이템을 추천하기 전 안내문인데 그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그 어떤 앱을 추천해줘라고 했을 때 이제 챗GPT가 너가 좀 도움이 되는
인스타그램과 비슷한 앱을 추천해 줄게 라는 그런 소개 문구를 작성해 줘요. 이 두 번째를 보면은 두 번째 보는 거는 저기 롤 시스템에다가 너는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어시스턴트라고 좀 지정을 해줬어요.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사용자한테 아이템을 설명하는 그리팅 메시지를 작성해 주는데 of course로 시작하는 그리팅 메시지를 작성해줘. 한 문장만 작성해줘 라고 명시를 해줘요. 그러면 이 챗GPT는 of course 뭐 너한테 이 아이템을 설명해 줄 수 있게 돼서 뭐 기뻐 라는 그런 한 문장을 생성해줘요. 그럼 이 사용자한테 아이템을 단순하게 그냥 아이템을 떡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약간 사용자가 인터랙션하는, 사용자 입장에서는 뭔가 챗봇처럼 이 추천 시스템과 인터랙션 하면서 아이템을 추천받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해봤습니다. 실제 결과를 볼게요. 이 화면은 사용자가 이제 추천을 원할 때에 대한 결과예요. 이 첫 번째 쿼리가 어떤 쿼리냐면 마블 히어로과 유사한 영화를 추천해줘 라는 쿼리예요. 이 쿼리가 던져졌을 때 챗GPT가 얘는 레커멘드다 라고 인식을 해주고요. 그 레커멘드에 따라서 여기 우리가 가지고 너가 좋아할 만한 그 탑 레이티드 영화를 우리가 추천해줄게 라는 이 인사말을 작성해줘요. 그러면 마블 히어로 영화와 비슷한 영화를 추천해주라고 했을 때 이런 레커멘드다 그 다음에 소개 문구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추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추천 결과는 엑스맨 시리즈 중 하나의 영화가 추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너가 이런 그 쿼리를 날렸는데 너가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영화가 가지고 있어라는 소개 문구와 함께 이렇게 아이템을 추천해줄 수 있는 하나의 로직을 돌 수 있는 거죠. 다음은 설명, 그러니까 디스크립션을 좀 원할 때예요. 이제 사용자가 위에서 엑스맨 시리즈를 추천받았잖아요. 엑스맨 하나를 추천받았는데 이제 그 위에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줄래라고 사용자가 다시 한번 쿼리를 날린다고 가정할게요. 그러면 챗GPT는 다시 디스크립션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디스크립션에 해당하는 Of course, I'd happy to explain the item to you 라는 문구를 생성을 해줘요. 생성을 해준 다음에 이 엑스맨 2 뮤턴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그 자세한 설명에 대한 그 답을 제공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. 세 번째는 이제 위에서 설명한 그 영화와 다른 비슷한 영화가 뭐가 있어? 라는 것을 사용자가 쿼리를 던졌을 때에 대한 행동이에요. 이때 챗GPT는 얘는 서치다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요. 그때는 이제 서치 로직을 타게 되는 거예요. 이 서치 로직을 타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거와 좀 어울릴 만한 그리팅 메시지를 발송해주고 이 추천 결과를 던져주는데요. 그 앞에서는 엑스맨 2 뮤턴트라는 그 영화를 추천해줬는데 여기서는 엑스맨 데이 오브 퓨처 패스트라는 영화를 또다시 추천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간단하게는 사용자 선호 태그를 활용한 추천 시스템인데 얘는 뭐 챗GPT를 활용한 건 아니고요. 만약에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처음 했을 때 아무런 이력도 없고 막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근데 사용자 만약에 선호 태그라는 게 있다면 저 선호 태그를 기반으로 그냥 벡터 시뮬러키만 구해도 굉장히 빠르게 저렇게 레코멘드 로직을 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습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이제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가벼울 수는 있어요. 근데 챗 GPT를 이렇게 추천 시스템과 함께 결합을 해서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하나의 아이디에이션을 가져온 거고요. 그 외에 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. 그 다양한 방법은 저도 계속 고민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활용할 수 있는 방법,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도메인이나 연구 분야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에 대한 아이디에이션이나 이런 게 같이 있으면 이따가 같이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네네네네. 네,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 뭐 따로 쉬는 시간이나 네트워킹 세션 있기는 하지만 지금 발표자분께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들어주시면은 질의응답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파인튜닝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GPT 자체를 파인튜닝해서 레코멘드
내 데이터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했어요. 근데 저도 아직 그걸 테스트까지는 못 해봐서 100%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. 네. 네, 잘 들었습니다. 프롬프트 디자인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. 프롬프트 디자인 할 때 좀 참고하시는 방법론이라든지 문서 같은 게 있는지. 그 챗GPT 사용하는 그룹이 있어요. 그 약간 지금 이 패드 상자 모임처럼 그런 그룹이 있거든요. 그쪽 커뮤니티를 굉장히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요. 어,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프롬프트를 잘 구성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이미지나 이런 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한 이런 프롬프트를 구성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그걸 판매하는 사이트도 있어요. 어떻게 좀 저도 어젠가 봤거든요. 어젠가 그저께 봤거든요. 그 판매하더라고요. 그걸 한 3달러 막 이렇게. 그런 것들도 어떻게 얘네가 지금 이걸 만드나 좀 모니터링을 많이 합니다.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. 네. 좋지. 그 영어처럼 제너럴한 데이터들은 그런 식으로 챗GPT가 알아서 잘 추천해줄 것 같은데 커머스처럼 새로운 상품이 계속 생기는 매일매일 조금씩 더 생기는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추천하기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챗GPT를 활용해서 추천을 할 수 있을지 혹시 생각해보신 아이디어가 있어요? 당연히 저도 많이 고민되는 요소이고요. 당연히 저도 어쨌든 회사가 그 영화를 추천해주지는 않으니까요.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, 그, 뭐라 그러죠? 사용자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도서와 그나마 유사한 아이템들을 좀 활용하는 예제는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른 해외 사이트 커뮤니티 보면은 이 챗GPT가 그나마 그래도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식의 아웃풋과 그나마 유사한 우리 상품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좀 있더라고요.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이걸 어떻게 회사의 서비스에 적용하고 우리만의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. 하나 더 질문인데 대화형 추천이랑 검색의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그 대화형 추천의 유저 쿼리를 받아보면 대부분 검색창에 입력하면 더 잘 찾을 만한 검색 쿼리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 네. 경우에 그 대화형 추천 시스템이랑 검색 시스템의 유저 익스피리언스 차이가 어떻게 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. 음, 그래서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합쳐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은 하고 있어요. 결국에는 이것도 검색 엔진에 들어가지 않을까? 하지만 좀 더, 그러니까 약간 도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뭐, 진짜, 뭐, 돈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면은 전통적인 검색 엔진이나 이런 걸 좀 타는 게 맞는 것 같은데,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런 검색과 관련된 추천이 된다고 하면은, 충분히 합쳐질 수 있지 않을까?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,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하나만 더 받고 받아보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이번 세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답변해주신 수진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